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지금 PPT 띄워놨는데요. 저것은 2016년 11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보시면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도 돼 있고요.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네.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만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10월 27일부터 수사해서 다음해 3월에 구속됐고 4월 17일 날 구속 기소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우리 야당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 발언은 2016년 경기지사의 발언입니다. 2016년 경기지사였던 분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죠. 그런데 그때는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검찰의 불출석을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네. 예, 바로 저런 태도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저 2016년 11월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그분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바로 그 정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PPT 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먼지 한 톨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수사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만 1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수사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죠? 예,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다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 앞에 평등 그리고 강제 수사의 필요성까지 강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수사기관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 원칙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휘고하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태도를 바꾼다거나 누구를 관용차, 처장의 관용차로 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결론 지었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인데요.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지난 8월 19일 날 서면 조사를 위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당시에 대검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사팀이 서면 조사 요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사 중인 사항은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다든가 서면 조사의 내용만으로는 이거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환 조사를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꼬투리 잡는다고 발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사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DJ의 도쿄 피랍 사건을 거론하는 것 이거 자체가 DJ를 욕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명백한 거짓말로 보이는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백현동 용지용도 상향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국토부가 협조 요청만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시죠? 수사 상황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는 안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는 하위 직원이라고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9박 11일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연거푸 거짓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 이 보도 보셨습니까? 보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보도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대선에서 제기된 중대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팀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로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해야 당연하지요? 수사팀이 잘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목적성, 의도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한 것입니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었죠. 설계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지금 대장동 북배게이트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째 수사 중입니다만 말로만 수사 중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 후보자가 볼 때는 대장동 수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앞으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전 정권에서 친정권 검사들이 수사를 뭉갰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설계자 수사는 초동부터 지지부진했고요. 아마도 친정권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은폐하거나 SP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검수완박부터 일방적 방해 처리까지 있어서 검찰 조직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후보자가 조직 안정 정말 조직 안정보다는 모든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범죄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하시죠. 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 인사하시죠.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 정리해 주시죠. 시절에는 법학 대평등을 강조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